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 6.3 조기 대선 판도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민심은 갈수록 견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의대 수업 파행이 계속되면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들의 무더기 유급 사태가 우려됩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목포 오감지구 교차로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시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핵심 사업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조기 대선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 판도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연일 변수가 속출하고 있어서인데 광주 전남 지역의 민심은 갈수록 견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호남 출신 전직 국무총리들의 직접 등판, 국민의힘 단일화 진통까지 6.3 조기 대선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변수는 연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수도 정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루고 있는 형태를 볼 때에 참 한심스럽고 변수도 많고 그러지만 혼탁하고 한 적이 별로 없었죠. 지역민들은 요동치는 지금의 대선 판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MBC 등 주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도 광주와 전라 지역민들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지지세는 굳건했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민심을 흔들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한덕수, 이낙연, 호남 출신 두 전직 국무총리들의 대선판 직접 등판도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는 한덕수 예비후보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해서도 호남은 호응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내란죄 주요 피의자로 간주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은 이낙연 전 총리와의 결합이라는 게 화학적으로 시너지를 내기는 매우 어려운 불가능한 조합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세로는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도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깨끗하게 드러난 하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 상태도 양호하겠고요. 특히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도 높게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후까지는 이렇게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오늘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이상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들이 유급과 재적 처분 대상 의대생을 오늘까지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전남대 조선대 의대의 경우 재적은 없지만 대규모 유급 사태가 우려됩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 수업이 한창이어야 할 강의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빈 의자와 책상, 주인 없는 교재만이 강의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의대생들이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새학기에 조선대 의대생이 대부분 복학을 했지만 이중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15% 정도입니다. 의대생 많이 수업 듣나요? 안 듣는 거예요. 전남대 의대생도 상당수가 복학을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10%대입니다. 수업 파행이 계속되면서 전남대, 조선대 의대가 복학 후에도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을 상대로 유급 예정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유급 대상자 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 대학은 각각 50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일 유급 처분과 제적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회나 취소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유급 처분 등이 임박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앞으로도 미미할 전망입니다. 복학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돌아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달라진 움직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유급이 현실화되면 2024, 25, 26학번이 한 번에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등 의대 교육 전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물리적으로나 조언도 필요해서 사실 그 부분까지 파악은 한데 그렇게 하실 때 정말 수업이 어렵지 않을까 하여 저희 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대학 측도 교육부의 강경 대응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의 경우 제적 대상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참사 진상규명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참사 책임자 고소를 위한 유족 동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들은 또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참사 원인 조사 과정에서 유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조사 자체도 늦어지고 있다고 규탄하며 신속한 의혹 규명, 조사위 독립성 보장, 유족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안전시설이 오는 8월까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의 둔덕형 방위각 시설이 경량 철골 구조로 오는 8월까지 전면 교체되고 종단 안전구역도 활주로 양끝 240m 이상을 확보합니다. 또한 활주로 길이도 3,160m로 연장되고 연말까지 전국 공항 최초로 조류 탐지 레이더 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조류 전담 인력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조류 유인 시설 관리 구역을 13km까지 확대하며 내년에 조류 통합 감시 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무단횡단 사고가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오감지구 교차로가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남권 광역교통의 핵심 구간인 이곳에 구조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사거리와 전남도청 입구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수백 미터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신호를 한참이나 기다려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2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을 연결하는 서남권 광역교통의 요충지지만 오히려 교통 혼잡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미뤄왔던 오감지구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을 본격 착수했습니다. 애초 지하차도 방식이 검토됐지만 1,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에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평면 교차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180억 원 규모로 조정됐습니다. 개선안도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높였습니다.
영암 방면 차로를 4개 더 늘리는 등 각 방면에 따라 차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좌우 회전 전용 차로를 신설하거나 차로 구간을 확장해 대기 차량을 분산시키고 직진 차량과의 간섭을 줄일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호체계 개편, 보행자 횡단로 정비 등 교통 흐름은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감지구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은 25년 하반기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6년 착공하여 2028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조 개선이 완료되면 오감 대학 부지의 준공도 함께 처리될 예정으로 도심 내 미활용 공간이 도시 기능에 본격 편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여러 핵심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순천시가 각 정당에 제안한 핵심 사업은 모두 18가지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단 조성과 우주 위성 데이터 센터 구축 등 5가지를 요청했고, 생태 분야에서는 여자만 중심의 해양 생태 공원 조성과 동천 하구 습지 복원, 치유 관광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앨리스 치유 관광 관련해 가지고 올해 그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거든요. 생태 관광 도시로 되어갈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순천시가 강조한 건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남 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대 설립은 물론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남해안 남중권 연계 관광을 위한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스포츠파크 건립 등도 순천시가 꼽은 핵심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시 크기를 좀 더 묶어줘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한 압력에서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순천시는 대선 이후에도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특별 지자체 설립과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광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 부시장은 사직서가 수리되는 대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의 이상갑 부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강기정 시장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과 인재근 전 국회의원 등이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5.18 45주기를 맞아 광주를 찾은 유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길을 5월 광주 정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재근 김근태 재단 명예 이사장은 김근태 정신으로 끝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잔디 교체 공사로 리그 초반 원정 10경기를 치른 전남 드래곤즈가 오는 11일 홈 개막전에 나섭니다. 10경기 5승 4무 1패, 좀처럼 지지 않는 축구를 선보인 전남이 홈팬들 앞에서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전남 공격수 정지용의 극장골. 정기용이죠. 지난 K리그2 10라운드 부천FC에 2대0으로 밀리던 전남은 후반 2골을 넣으며 극적으로 비겼습니다. 원정 10경기 5승 4무 1패, 잔디 교체 공사로 리그 초반 원정 10연전에 나선 전남은 끈끈한 경기력으로 좀처럼 지지 않는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원정 먼 길인데 미르에서 또 미르 서포터즈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 힘으로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행군을 마친 전남은 이제 드래곤 던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 잔디는 무럭무럭 자라서 최적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 경기를 기다린 팬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K리그 인기가 커진 데다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광양 축구 전용구장을 찾는 발길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홈 개막 경기를 맞아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 경품을 비롯하여 선수단 팬사인회, 다양한 장애 이벤트, 선수 응원 깃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리그 1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승점은 6점 차. 전남은 홈 2점을 살려 선두권 도약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단 체력이 중요한 여름까지 홈에서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어웨이보다는 더 승점을 좀 많이 쌓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홈에서 10경기라면 저희들이 최소한 7승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오는 11일 일요일 성남FC를 상대로 첫 홈 경기 승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1980년 당시 미국 범정부 차원의 비밀문서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를 찾아낸 광주 MBC 5.18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가 제58회 미국 휴스턴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화제 심사위원회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5일 폐막식에서 다큐멘터리 중편 부문의 금상 수상작으로 그가 죽었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밝히지 못한 44년 전 그날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는 오는 5월 18일 5.18 45주년 기념식 직후 MBC를 통해 전국 방송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이 어제 24시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식에서 이봉주 전남대 동물병원장은 24시간 응급의료센터로 동물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수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의 임상 경험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기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인기를 얻은 공공배달앱이 최근에는 민간 앱과의 경쟁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배달앱은 지난해 출시 3년 만에 운영을 중지했고 다른 지자체들은 이용자 급감 상황을 버텨낼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버티고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소비자 지갑이 열리지 않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나마 배달앱으로 들어오는 주문이 매출을 지탱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공배달앱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벤트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벤트 할 때는 그나마 조금, 그거 외에는 그다지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2019년 전국 처음으로 공공 배달앱을 출시한 군산시. 배달앱 이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아예 받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 할인 혜택도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인기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참여 업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배달앱이 할인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이용을 하고요. 할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 그쪽도 이용도 하고. 매출액만 놓고 봐도 지난 2021년 90억 원에 달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40억 원으로 반토막 났고 가맹점 수도 1년 만에 300곳 줄었습니다. 요즘 좀 공공앱이 이제 많다고는 하지만 좀 잘 안 되고 있는 좀 추세잖아요. 물도 많고 많이 버벅이고 많이 불편하다. 그 내용이 좀 주로 있어서. 이용자 급감과 배달앱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남원의 배달앱은 출시 3년 만에 운영이 종료됐고 인구가 보다 많은 전주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전주 인구의 12%에 불과한 데다 매출액은 군산에 못 미치는 30에서 40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간 앱을 활용해 예산 부담을 덜었던 정읍도 가입자가 아직 10,0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홍보와 소비자 가입에 예산을 들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해가지고 정우성 상품권으로 결제도 연동해서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구매 금액의 5%를 적립을 해준다. 저희가 공공배달을 활성화해갖고 좀 국비 예산 확보한 게 있거든요. 정부도 공공배달 앱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민간 업체 앱들과의 경쟁 속에서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탑승 수속의 혼잡을 줄이고 승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에 생체정보 수속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용자들의 호응에 반해 시설 확충과 등록 지원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3층 국내선 출발 대합실. 손바닥 정맥과 지문 등 생체 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전용 게이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반 게이트의 줄이 오히려 더 짧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들어갔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가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비슷해져서 크게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탑승 수속 혼잡을 완화하고 탑승 절차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에 생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생체 정보 인증 신분 확인 탑승 서비스는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현재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승객 3명 중 1명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생체 인증 시스템 이용률은 지난 2018년 3.8%에서 올해 1분기 36.7%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체 인증 등록자 수는 지난 2022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알고는 있지만 대기 줄이 길지 않아서 그냥 별 불편함을 못 느껴서 그냥 저희는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은 공항에 설치된 유인 등록대에서만 생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운영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이 아침 7시부터 7시 40분만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예 등록도 못하고 헛걸음질을 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랑 뭐 완전히 상반되게 또 운영도 되고 있는 거고.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생체 인증 시스템 관련 시설 확충 계획은 없으며 유인 등록대의 경우 생체 정보 등록자 수가 적어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 생체 인증 시스템이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붉은 대게는 강원도 내 수산물 어획량에서 1위를 차지하는 대표 어종인데 최근 조업을 포기하는 근해 통발 어업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최대 수요처인 붉은 대게 가공업체의 수출길이 막혀 어선과 가공업체, 유통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가량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통발 어선이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35kg 정도 무게의 상자마다 얼음과 함께 붉은 대게가 가득 담겼습니다. 이번 조업으로 어선 한 척이 잡아온 양은 12톤가량입니다. 조업 부진으로 강원도의 붉은 대게 어획량은 연간 6, 7천 톤 수준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먼 바다까지 나가서 붉은 대게를 잡는 근해 통발 어선은 강원 동해안에만 13척이 있는데 올해에만 2척이 조업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조업이 부진한 이유는 가장 큰 수요처인 냉동 가공업체의 가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원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데 지금 국제적인 정서에 의해서 지금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가 하락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잡아온 붉은 대게는 바로 양양 지역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업체의 냉동 창고에는 재고품이 가득하고 작업량도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관세 조약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주문이 다 막힌 상태예요. 재고가 많고 이제 물건이 안 빠지다 보니까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료 같은 경우에도 양제한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선박 입장에서도 수입이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가공 일자도 줄어드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공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붉은 대게는 속초시 수협 위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직간접 종사자 1,000명에 산업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속초 양양 지역 대표 산업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붉은 대게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학교 급식이나 대기업 마트에 납품하는 등의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권 통발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붉은 대게를 수매나 소비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중성 어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광주시는 어제 간선 급행버스 체계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백운광장부터 광천사거리, 광주 공고까지 8km 구간을 잇는 기존 노선을 개발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는 광주 남북축에 새 대중교통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초중 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권역별 지원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남대병원과 조선간호대, 국립나주병원 등과 함께 마음건강증진센터 3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와 서부, 광산권역으로 운영되는 각 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전문의 등이 학생에 대한 심층평가 등을 실시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도 높게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오후까지는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내일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미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해남 7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6도 안팎입니다.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면서 낮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